여자가 밖에서 시원하게 돈 벌어. 진명이도 바꿔주고 막 차도 사줘. 얻고 살아야지. 이게 바로 능력녀가 설계한 돈으로 는 시스템인 거죠. 대표님, 요즘 고소득 여성들 많아졌잖아요. 진짜 많아. 요즘에 이렇게 돈 잘 버는 억대 연봉의 여성들이 많은지요. 어떨 때 보면 남자분들보다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떤 남자를 선호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PD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PD님이 돈 잘 버는 여자야. 연봉이 1억 5천에서 막 2억 정도 돼. 그러면 나 정도 버는 아니면 나보다 조금 잘 버는 남자가 있고요. 연봉 한 4천, 5천 정도 되는데요. 얼굴은 막 차은우, 김우빈이야. 누구 만날 것 같아? 당연히 더 많이 버는 사람 아닐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모든 돈 잘 버는 여자가 다 이렇진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결혼을 성사시킨 연봉 1억 5천 정도 되는 전문직 여성분이요. 연봉 4,500 정도 되는 잘생긴 남자랑 결혼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요, 여자가 눈높이가 낮아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여자일수록 남자의 얼굴을 보는 게 제일 영리한 계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돈을 잘 버는 남자인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잘생긴 평범남에게 밀리는지, 능력 있는 여자들이 실제로 계산하는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고연봉의 소음입니다. 남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여자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면 유리하지 않을까? 유리하긴 하지. 근데요, 돈이 의미를 잃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까 말한 연봉 한 1억 5천 변호사야. 이분은 세후 900 정도 벌어요. 그리고 연봉 1억 정도 버는 여자분은 세금 떼고 한 650. 근데 봐봐, 연봉을 1억 버는 여자 입장에서요, 나보다 한 250 정도 더 번다고 해서 삶이 달라질까? 이미 억대 연봉을 만져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돈이 삶의 질을 바꾸는 결정적인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지비가 조금 더 드는 큰 평수 아파트 관리값 정도의 의미, 딱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연봉 한 1억인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남자가 저보다 한 250 정도 더 번다고 인생 뭐가 달라지나요? 집이 바뀌나요? 차가 바뀌나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사실 좀 바뀔 수는 있는데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돈이라는 게 이 여자한테는 영향력이 없는데 자꾸 돈을 무기로 쓰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너한테 이만큼 벌어다 주는데 너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너 이 정도 맞춰야지 라고 과시하는 순간 남자의 이 연봉은요, 스펙이 아니라 여자한테는 소음인 거야. 이미 내 앞가림을 하고 잘 버는 여자들은요, 돈을 나를 바꿔줄 치트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의 돈이 중요하지 않는 거죠. 중요하지 않지. 내가 버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여자분들 중에 잘생기고 연하랑 사는 남자들이 꽤 있고, 유명인들도 봐봐요. 잘생긴 남자랑 살잖아. 부럽네. 잘생기셨잖아요. 아, 예. 두 번째, 상사 2호의 저주입니다. 잘난 남자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기는 해. 조언을 정말 잘해. 20대 여자랑 연애할 때 이건 장점이야. 뭐 오빠가 재테크 알려줘서 든든해요. 오빠가 방향을 잡아줘서 좋아요. 20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30대에 돈 잘 버는 여자한테 이게 크게 와닿을까? 안 와닿지. 오히려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자, 봐봐. 사회에서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여자들의 하루가 어떻게 돌아갈까? 상사 눈치 보랴, 고객들 상대하랴, 뭐 업체 상대하랴, 실적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 똑같아. 돈 잘 버는 남자하고 원하는 건 뭐야? 안정감이야. 밤 11시에 뭐 퇴근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반겨주는 거, 나를 따뜻하게. 근데 잘난 남자들은 여기서 어떻게 사고를 치냐? 오늘 실적 어땠어? 그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하기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진짜 짜증날 것 같아. 짜증나죠. 그럼 이런 말을 들은 여자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집에 상사 하나가 또 있네. 내가 언제 답 달라고 그랬니? 이게 바로 상사 2호의 저주입니다. 반대로 연봉은 좀 낮아. 나보다 덜 벌어. 근데 김우빈 같은 남자 왜 이렇게 좋아요? 우리 피디님 김우빈 얘기를 하니까 막 입이 찢어지네. 차은우 같은 사람이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자기 왔어? 우리 자기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 얼른 우리 밥 먹자 라고 해봐. 어떨 것 같아? 피로가 싹 날아갈 것 같아. 재혼을 해야 되나? 여자 입장에서는 월 250만 원 더 버는 남자보다 이게 훨씬 더 값진 거죠. 왜냐면 난 이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왔어. 집에 왔어. 피난처가 돼야 돼. 근데 이렇게 따뜻하게 날 맞이해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이건 돈 잘 버는 남자들도 똑같아. 그래서 연애할 때는 똑똑함이 매력일 수 있지만 결혼해서는 그 똑똑함이 피로감으로 오는 순간이 있어.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훈수를 두는 남자보다는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편안한 남자를 고르는 거야. 세 번째입니다. 얼굴이라는 방패입니다. 잘생긴 얼굴이 방패인 거예요? 그치. 봐봐. 우리 PD님이 집에 갔는데 카리나가 오빠 왔어? 이러면서 반겨줘.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해.
입이 막 찢어지네 여기도. 능력 있는 여자가 잘생기고 멋진 남자랑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이런 착각을 해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유, 결국 얼굴을 뜯어먹고 살려나 보네. 여자도 그렇잖아. 능력 있는 남자가 이쁜 여자 만나면 아유, 얼굴 밝히네. 근데 이거는요 단지 취향 문제가 아니라요 아주 치밀한 사회 전략입니다. 이런 거지. 능력 있는 여자가요 애매하게 잘난 남자를 데려오잖아. 그럼 주변에서 은근히 말이 많아진다. 시댁은 뭐 하신대? 노후 준비는? 아파트는 어디다 샀어? 사사건건 비교하고 평가하게 되죠. 근데 압도적으로 잘생긴 남자를 딱 데리고 오지. 그럼 어떻게 돼? 그 모든 논쟁이 한 방에 정리되는 거죠. 어떻게요? 그냥 딱 한마디야. 아, 그렇구나. 특히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 매일같이 능력을 평가받는 여자들은요 사생활까지 내 선택을 방어하고 설득하는 걸 제일 피곤해.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잘생긴 남자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주변에 쓸데없는 질문을 한 방에 차단하는 사회적 가성비 최강의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돈으로 사는 평화입니다. 고스펙 남녀가 만나면 겉으로 너무 화려해. 근데요 그 안에서는요 24시간 피 터지는 서열 싸움이 시작돼요. 누가 더 바빠? 누구 커리어가 더 중요해? 너도 바빠? 나도 바빠. 이건 네가 해. 아니야 이건 네가 해. 피 터지지. 다 이러진 않겠지만 이런 게 꽤 있어요. 밖에서도 전쟁인데 집에서도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능력 있는 여자들은요 주변에 능력 있는 똑같은 내 친구나 동료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그 전쟁을 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부러 격차 있는 남자가 그런 여자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상담하다 보면 내가 경제권을 확실히 쥐고요. 남편은 감정 케어를 맡는 구조. 싸울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요새는 돈 잘 버는 여자들이 부드럽고 섬세한 남자랑 사는 여자들이 꽤 많잖아요. 이러면 기싸움도 없고요. 비교도 없고 오히려 평온할 수 있어. 근데 남자 입장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남자가 주도권을 잃으면 불만이 생길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해. 여자가 밖에서 시원하게 돈 벌어. 직명이도 바꿔주고 막 차도 사줘. 엄마가 안 해줬던 걸 우리 마누라가 해줘. 업고 살아야지. 요즘 취업도 힘들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남자도 밖에서 기싸움하느라고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을 빼는 대신에 집에서 사랑받고 대접받는 실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남자도 이 구조 안에 들어오잖아. 더 편안해지는 거야. 이게 바로 능력녀가 설계한 돈으로 평화를 사는 시스템인 거죠. 한마디로요. 돈 있는 남자들의 구조를 이 돈 있는 여자들이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 아빠들은 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요즘 남자들 우리 피디님처럼 뭐라 그래? 아 편안하다. 아 나 결혼 개 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올드카의 비극입니다. 잘난 남자들의 특징 하나 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접받기를 원해요. 왜냐? 밖에서 항상 대접을 받았으니까. 내 방식이 맞아.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24시간을 고집하는 남자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은 줄 알아요? 유지비가 많이 드는 올드카랑 똑같은 구조예요. 올드카 보면 어때요? 스펙 좋고 명차잖아요. 근데 어때? 관리비가 많이 들어. 고장난 데가 많잖아. 능력 있는 남자 중에는 이런 올드카 타입이 꽤 많아요. 스펙은 명차인데 자존심 세워야지. 기분은 또 맞춰줘야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내가 탈 때마다 피곤하잖아요? 그럼 타기 싫어. 그러면 잘생긴 남자는 차에 비하면 뭐예요? 승차가 좋은 신차. 그냥 편안하고 조용하고 관리하기 쉽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여자일수록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요. 멋있느냐보다 얼마나 편안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능력 있는 여자들이 얼굴만 보고 결혼한다는 건 오해입니다. 얼굴도 보고 성격도 다 봐. 얼굴은 결과고요. 본질은 내 인생의 피로도를 얼마나 줄여주느냐 이걸 보는 거죠. 잘났는데도 이 밀리는 남자들은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편안함으로 바뀌지 못했던 이유도 있어. 왜 보면 까칠하신 분들 있잖아. 그래서 요즘 결혼 시장에서 능력 있는 여자한테 선택받는 남자는요. 더 많이 버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그 세상을요.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상순 씨 같은 그런 온화함을 가진 남자입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